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외국인의 선택. 총선을 앞두고 외국인이 저PBR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주의, 또 불확실성, 이 단어가 굉장히 거슬리는 상태인데요. 이주연 대표님, 네. 저PBR 관련주들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이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별로 좋지 못했잖아요. 반도체 섹터가 달리면서 뭐 제약바이오도 조정을 받았지만 저 네. PBR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3거래일, 한 4거래일 정도 딱 그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라든지 KB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저 PBR 관련 종목으로 좀 주목을 했던 기업들이고 이게 이제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4월이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본다라면 결국 뭐 저밸류에 있는 기업들 딴에서의 또 PER까지 낮은 그런 기업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자동차 섹터 저 PBR에 퍼가 이렇게 형성돼 있거나 아니면 금융주들 중에서 실적까지 이렇게 좋은데 비해서 싸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최근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하락할 때 바닥을 잡아주는 수급은 기관이다라는 그쵸. 얘기를 몇 번 드렸었죠. 네. 그래서 그 기관들이 딱 3일 전, 4일 전에 매수를 진행하면서 바닥을 잡아줬고 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나 뭐 KB금융이라든지 이런 금융주들 위에 이제 배당락을 받았던 그 횡보했던 구간들이 매물대라서 한 번에 그 구간을 돌파할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지만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 뭔가 대안이 없을 때는 이 저PBR 관련 섹터들은 꾸준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본에서의 사례가 뭐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PBR 이야기만 하면. 그쵸. 그런데 일본에서 한 10년 동안 준비를 했고 꾸준히 정책적인 그 기조를 유지해 오면서 증시가 그 저PBR을 탈피해서 그렇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증시도 이번에 그럴 가능성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정책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하고요. 결국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배당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 저 PBR 관련 섹터들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법 개정이 필요한 그쵸. 부분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걸려 있어서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이 저 PBR이 상승할 때 보면 작년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 상장사들의 이익이 전 세계 꼴등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이익 증가율로 네, 본다라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이유는 실적이 다 기업들이 좋아졌다. 물론 기저 효과가 있겠지만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밸류적으로 싼 기업들 이런 쪽으로의 접근이 여전히 유용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PBR 관련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하락을 보이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만큼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항상 좀 비슷하게 저PBR 종목 하면은 얘기 드리는 것 같은데 현대차와 삼성물산이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뭐 저PBR인 것도 좋지만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얼마나 확대를 하는지 특히 ROE가 얼마나 좀 높은지에 따라서 앞으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관련했을 때 자동차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확실하게 높은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현대차, 기아, 전기차가 물론 테슬라의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판매 대수는 적긴 하지만 YOY 성장률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인식으로 인해서 저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저PBR 종목군들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현대차가 다시 한번 대장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현대차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물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PBR 종목군들 낙폭이 과하게 나왔을 때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나왔던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랬던 시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씩 이제 매수 금액이 적어진 부분들이 있긴 하나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전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라인에 위치해 있고 61선 라인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대이다 보니 네. 현재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저PBR이라는 모멘텀을 안게 된다면 충분히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삼성물산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이주연 대표님도 저PBR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일단 뭐 현대차 워낙 동일하게. 뭐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뭐 현대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이 일단 최근에 이제 그 저PBR 관련해서 금융 섹터들 올라올 때 대장급으로 이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장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KB금융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함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현대차 동일하게 종목이 나와줬고요. 거기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